미연아, 문 좀 열어줘. 숨이 막혀 죽겠구나. 옥자는 거칠게 기침을 하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차오르는 매캐한 냄새는 분명히 가스 냄새였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더 짙은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눈이 시큰거렸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가스가 새는 게 분명한데.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가슴은 쿵쾅거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래 이대로 있으면 의식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70이 넘은 몸으로는 이런 상황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미연아, 제발 문 좀 열어라.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복도 끝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걷는 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천천히 마치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문 앞에 선 며느리 미연은 태연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무슨 난리세요?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못 느껴? 빨리 문 열어. 옥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스에 중독되면 어떻게 되는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그대로 영영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밸브를 건드렸나 봐요. 환기하면 금방 사라지니까 걱정 마세요. 순간 옥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방 안에 있는데 밸브를 깜빡했다고. 그건 고의가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옥자는 30분 전에 분명히 미연에게 말했었습니다. 조금 누워있겠다고 문은 닫아놓겠다고 했습니다. 너 일부러 그랬니?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라니. 옥자는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손이 붉게 변할 만큼 세차게 두드리며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실수라니 그게 말이 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두고 실수라 하니. 가스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이제는 현기증까지 느껴졌습니다. 옥자의 몸이 벽에 기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스며들자 옥자는 허겁지겁 숨을 들이켰습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강하게 느껴진 건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한 기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구독 꾹 그리고 따뜻한 엄지손가락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저는 오늘 기분이 뭐뭐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큰 힘을 얻습니다. 옥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미연의 눈빛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억울하다는 듯 억센 눈매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정말 실수라고 생각하니? 내가 방 안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밸브를 건드렸다는 게. 어머니, 괜히 저를 몰아세우시려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가게 일하고 집안일까지 하는데 저도 정신없어요. 그깟 일 실수로 넘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세요. 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의 말은 겉으론 억울한 듯 했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깟 일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두고 그깟 일이라니. 옥자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단단히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가스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코 속에 매캐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고 귓가엔 여전히 미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실수였을까? 아니야.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아. 옥자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진 것도 있지만 오늘의 그 짧은 순간이 너무도 극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옥자의 마음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미연과 함께 살아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상우와 결혼한 뒤로 한 집에서 지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사소한 갈등은 있었습니다. 김치가 짜다, 밥이 설익었다, 빨래가 덜 말랐다. 그런 일상적인 불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일부러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부엌에 나와 아침상을 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연이 서둘러 준비해 놓은 상은 너무나 성에 없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 식은 밥 한 공기,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 너무 바빴구나. 예. 아침은 대충 드세요. 척하게 나가야 해요. 미연은 시계를 흘깃 보더니 발소리를 크게 내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옥자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혼자 남은 옥자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스 냄새 속에서 문을 두드리던 순간 차갑게 내려앉은 미연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 애가 왜 저러는 걸까? 나를 정말 미워하는 걸까? 옥자는 허탈하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우와 미연이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미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리겠다고 효부가 되겠다고 약속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간은 흘러 오후가 되었고 손자 태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태민은 밝게 웃으며 달려와 옥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제가 골 넣었어요. 그래, 우리 태민이가 골을 넣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옥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밝은 손자마저 어느 순간 엄마의 편에 설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어두워요. 아니다, 할머니는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9살 태민의 눈에도 할머니의 변화가 느껴졌나 봅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자주 한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아들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도축장에서 고기를 다루느라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옷에서는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저냥 지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속에는 말하지 못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일부러 그랬을까? 혹시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차마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우는 알 리 없었고 미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히려 상우 앞에서는 살갑게 웃어 보이며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기력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까요? 그래요?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자는 다시금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낮에 그 차가운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미연은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다정한 아내이자 효부였지만 둘만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옥자는 미연을 관찰했습니다. 상우에게 반찬을 챙겨주고 태민의 숙제를 물어보고 자상한 아내와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옥자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옥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눈치만 보며 살면 안 된다. 뭔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 그러나 그 다짐과 달리 옥자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느끼는 공포, 그것은 어떤 무서운 영화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옥자의 불안은 더해갔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옥자의 가슴은 편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있던 날 이후로 방에 혼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시 가스가 스며드는 상상을 했고 그 냄새가 폐 깊숙이 파고드는 듯한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의 불안이 몸속에 고스란히 새겨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옥자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혹시 정말 미연이 말한 대로 단순한 배관 문제라면 괜히 며느리를 의심하는 못난 시어머니로 보이면 안 되지. 하지만 불안을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런 법입니다. 억지로 덮으려 하면 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지기 마련이죠. 평상시 옥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곤 했습니다. 일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꿈속에서도 가스 냄새에 시달렸습니다. 숨이 막혀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옥자는 저녁 무렵 손자 태민에게 줄 스웨터를 뜨개질하며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뜨개질은 옥자에게 유일한 평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늘 끝에서 실이 엮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아이가 밝게 웃으며 달려와 이 옷을 입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매캐한 냄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옥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맡은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냄새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물이 맺히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뜨개 바늘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는 바늘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열리던 창문이 마치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손끝이 저려오며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텨내다가
문으로 기어가 방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미연아, 제발 문 열어줘. 숨이 막혀 죽겠어. 목이 쉬어가며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옥자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이 아파올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미연아, 살려줘. 제발. 한참 뒤에야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발소리는 평소보다 더디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급한 상황을 알면서도 일부러 천천히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옥자에게는 1시간처럼 길었습니다. 미연의 목소리는 문틈을 넘어 들어왔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예민하게 반응하시네. 제가 뭐 일부러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오래된 배관 때문이라니까요. 이게 단순한 배관 문제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옥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스에 중독되어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연은 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은 피곤함보다는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상우 앞에서 보이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어머니는 늘 저만 의심하시죠. 가게 일도 힘들고 집안일도 벅찬데 왜 저만 탓하세요? 억울하다고. 내가 나를 이 상황에 빠뜨려 놓고 억울하다고. 증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 말이에요. 그냥 추측으로 사람을 몰아세우시면 안 되죠. 그 말에 옥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증거는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수많은 반박이 떠올랐지만 입술은 달라붙은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괜히 미연을 의심하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냄새는 분명 났다. 목이 타들어갔고 눈물이 흘렀잖아. 미연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별일 아니라는 듯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뒤척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눈을 감을 때마다 가스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지나고 새벽 1시, 2시를 가리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온 옥자는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미연이 늦은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확실히 들어온다 했죠. 이번엔 가스 사고로 처리하면 의심 안 받을 거예요. 옥자는 몸을 돌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계실 때가 많아서. 네, 충분히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일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옥자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다. 미연은 우연히 밸브를 건드린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자신을 가스 속에 가둔 것입니다. 며칠 뒤 세 번째 사건은 더 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밥을 준비하던 중 잠시 방으로 들어가 의자를 고쳐 앉는 순간 또다시 매캐한 냄새가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짙었습니다. 농도도 높아졌고 퍼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벽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하다가 문 쪽으로 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지고 손끝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니? 제발. 목소리는 갈라지고 기도는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옥자의 머릿속을 스치는 건 남편의 장례식 날 모습이었습니다.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울던 자신, 그리고 앞으로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의지하며 살면 되겠지라며 스스로 위로했던 기억. 그러나 지금 며느리와 함께 사는 이 집은 오히려 지옥 같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지? 내가 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혹시 돈 때문인가? 며칠 전 밤에 들었던 미연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보험금, 가스 사고, 자연스러운 사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연이 태연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빨리 왔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무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에요? 아휴, 가스 회사에 연락을 해야겠네. 요즘 왜 이렇게 사고가 잦지? 내가 일부러 밸브를 만진 거잖아. 이건 고장이 아니야. 나를 없애려는 거지.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연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란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머니를 왜 해치겠어요? 괜히 헛것 보시고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헛것을 봤다고. 내가 미쳤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나이에는 자주 그런 착각을 하시잖아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옥자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추슬렀습니다. 눈앞은 아찔했고 손끝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연의 억울한 척하는 얼굴을 보며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계산적인 표정,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 분명히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아들 상우는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손자 태미는 아직 어립니다. 만약 자신이 증거 없이 이런 말을 꺼낸다면 다들 자신을 예민한 노인네로 치부할 것입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잠든 손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천진한 얼굴이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아이도 엄마 편에 서면 어쩌지? 나 혼자 싸워야 한다면 나는 이길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해져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바깥 공기는 차갑기만 했고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들처럼 옥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미연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이 위험한 상황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혼자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만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챕터 3. 진실의 조각. 그날 오후 옥자는 낡은 의자에 앉아 손자 태민의 스웨터를 뜨고 있었습니다. 눈은 바늘에 집중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며칠째 반복된 가스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고 가슴이 답답해져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단순한 사고라면 왜 이렇게 반복될까? 그리고 왜 하필 내가 혼자 있을 때만 그런 일이 생길까? 스스로 수십 번을 물어보아도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이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뜨개질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익숙하게 해온 뜨개질인데도 오늘은 달랐습니다. 실이 자꾸 엉키고 코가 빠졌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 손끝도 따라 불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옥자의 가슴 속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한 집에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연이 휴대폰을 두고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링링링 마이너스 링링링 마이너스. 계속되는 벨소리에 옥자는 바늘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혹시 중요한 전화일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미연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헐떡이며 전화를 집어든 미연은 곧장 통화를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보험건으로 전화 주신 거죠? 보험? 옥자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무슨 보험 이야기일까요? 네. 다 완료됐다고요? 그럼 이제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옥자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보험? 실행? 무슨 말이지? 미연은 거실을 힐끗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부엌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고요했고 작은 소리도 옥자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사고만 제대로 나면 거액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확실한 거죠? 거액? 사고? 옥자는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죠. 특히 시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요. 순간 옥자의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가스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노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어. 정말 나를 없애려는 거였어. 보험금, 그게 이유였구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바늘을 집어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숨을 죽였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사고 난 것처럼 하면 되죠? 자연스럽게 사고 난 것처럼 옥자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스 사건들이 모두 연습이었다는 뜻일까요? 알리바이는 제가 가게에 있었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심받지 않죠, 알리바이까지. 옥자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도 순간의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간 옥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며느리의 탐욕 때문에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다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화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스 사고가 가장 자연스럽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이 실수로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하던데. 옥자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3번의 가스 사건이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조심해서 할게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처리.
옥자는 자신의 목숨이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미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옥자는 뜨개질 바늘을 다시 움직이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뜨개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태민이가 좋아하겠어요. 그래. 우리 태민이 입힐 거야.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최대한 눈을 피하며 바늘만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냥 의심만으로는 아무도 날 믿지 않겠지. 반드시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한다. 미연은 냉장고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신 후 다시 가게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옥자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옥자는 방금 전 일을 곱씹었습니다. 보험금, 사고 처리, 알리바이. 모든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가 퇴근하고 태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옥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태민의 숙제를 도와주고 상우의 하루 일과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인가? 아무런 증거 없이 말한다면 모두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연이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면 상우는 아내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혼자가 된 세월 동안 이렇게 무서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으면 미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요. 그 말이 뇌리를 파고들며 가슴을 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상우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태민이에게? 아니야,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증거가 필요해. 옥자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느끼는 배신감, 그것은 어떤 무서운 영화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옥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연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에 증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연이 언급했던 보험 서류도 찾아봐야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해야 한다.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옥자는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미연이 가게에 나가고 상우가 출근하고 태민이 학교에 가면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옥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 그 이중성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가게가 바빠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평범한 인사였지만 옥자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늦게 온다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나간 후 옥자는 조용히 미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거액의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목숨에 큰 돈이 걸려 있었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 증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보험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미연이 자신을 없애려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옥자는 보험 증서를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휴대폰 사용법을 태민이에게 배워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집은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옥자의 가슴은 도무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바늘을 잡고 있었지만 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오늘은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더는 미뤄서는 안 됐습니다. 미연이 치밀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침묵하는 건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만은 옥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참지 않으리라. 부엌에서는 미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이 반복적으로 내려앉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건조한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옥자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잘라내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울림이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70년. 시어머니에게 참고 남편에게 참고 세상의 모진 바람에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 앞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떨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의가 뒤따랐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옥자의 눈에는 미연의 옆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무심했고 칼날은 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옥자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미연아,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 갑작스러운 옥자의 목소리에 미연은 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놀란 듯 했지만 눈빛은 잠깐 흔들리다 금세 다시 평온을 가장했습니다. 그 미묘한 떨림 하나가 옥자의 마음속 확신을 더 깊게 박아 넣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지. 내 목숨이 걸린 일인데. 옥자는 심호흡을 하며 차가운 부엌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은 타들어가는 듯 말라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가 겪은 일들. 그게 다 내가 한 짓이지. 가스가 새고 문이 잠기고. 그게 우연이라고. 웃기지 마라. 말을 뱉는 순간 옥자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변해 목구멍을 뚫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곧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또 그 얘기세요?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걸 했다고 자꾸 저만 탓하세요? 가스 배관이 낡아서 그런 거라고요. 배관은 무슨 배관? 나 바보 아니야. 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조용하게 살아온 사람이 내지르는 소리치는 일이 이런 것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전화로 얘기하는 거 내가 똑똑히 들었어. 보험금 얘기, 사고 얘기. 그리고 시어머니는 모르게라는 말까지. 내 입에서 분명히 나왔어.
부엌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미연의 얼굴에 순간 당황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억지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어머니, 잘못 들으신 거예요. 요즘 기억이 가끔 흐려지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헷갈리신 거죠? 그 말에 옥자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몰아세우는 그 태도.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헷갈렸다고? 치매라고? 옥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내 눈빛이 말해주잖아.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 옥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오히려 울림이 되었습니다.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울분이 터져 나오며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미연은 한숨을 쉬며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옥자를 화나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 그게 최선이냐? 옥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숨막혀 죽을 뻔했어. 내가 밸브를 건드릴 때마다, 문이 닫힐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공포와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내가 상상이나 해봤어. 가스 냄새에 의식 잃을 뻔하면서도 문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도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고민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규하듯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연은 여전히 억울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오해? 그럼 보험은 뭐야? 옥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거액의 생명보험 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보험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미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태민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커서. 옥자는 급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참혹한 싸움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민의 순진한 눈빛은 그 무엇보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태민아. 그냥 할머니가 조금 속상해서 그래. 아무 일도 아니야. 정말요? 엄마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는 영리했습니다. 분위기를 다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으니까 방에서 숙제나 하거라. 태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옥자는 분명 봤습니다. 손자의 눈빛 속에 담긴 걱정과 두려움. 아이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옥자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미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미연도 이제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표정 대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다 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가스 사고로 꾸미려 한다는 것도, 심지어 알리바이까지 준비해 놨다는 것도. 미연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말에 옥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믿어줄까요? 아들 상우는? 손자 태미는? 상우한테 다 말할 거야. 말해보세요. 그럼 누구 편을 들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아내 편일까요? 아니면 의심만 하는 어머니 편일까요? 그 말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우는 아내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진실이라니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옥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험 증서 사진은 찍어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미연은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두고 보시죠. 누가 진짜 맞는 건지. 순간 부엌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칼날 위에 맺힌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옥자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결심이 동시에 소용돌이쳤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크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정말 두고 보자. 옥자는 미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악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내가 지금처럼 당당할 수 있을지 두고 봐. 미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가서 보죠, 어머니. 그날 옥자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한 채 뒤돌아섰습니다. 비록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손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요. 챕터 5. 폭로와 전환.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들 상우가 가게에서 돌아왔고 손자 태민도 숙제를 끝내고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반찬이 차려졌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길은 무거웠습니다. 옥자는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 미연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한다.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도. 미연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음식을 내왔지만 옥자의 눈에는 그 미소가 날카로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무뚝뚝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표정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상우는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축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는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옥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상우야, 태민아.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상우는 젓가락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옥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거운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가 겪은 일들. 가스가 새고 문이 잠기고 숨이 막혀 죽을 뻔했던 일들. 옥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매캐한 가스 냄새, 잠긴 문, 공포에 떨던 밤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거 다 미연이가 한 짓이야.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우는 젓가락을 놓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미연이가 그걸 했다고요? 옥자는 상우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이 올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곧장 손사래를 치며 억울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요즘 저만 의심하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아니야. 옥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난 들었어. 내가 통화할 때 했던 말들. 보험금 사고 시어머니는 모르게. 그 말이 내 귀에 똑똑히 들어왔다. 그 순간 옥자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부엌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미연의 통화를 들었던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 내 입에서 나온 말이야.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고. 상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옥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미연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억지로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보험을 든 건 맞지만 그걸 그렇게 왜곡하시면. 그때 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9살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린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아이의 입술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옥자는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진실을 말하려고 용기를 내고 있구나. 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엄마가 저한테 시켰어요. 할머니가 혼자 들어갔다고 말하라고. 사실은 엄마가 문을 닫았는데 저보고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옥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린 손자가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보여주다니. 상우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연은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가게 빚이 3억이나 쌓였는데 당신은 밤낮으로 일해도 줄어들지도 않고. 옥자는 미연의 절규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며느리가 불쌍했습니다. 나 혼자 이 상황 감당하다 보니 미쳐버릴 것 같았어. 어머니만 아니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옥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노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연아.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도 탐욕은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가족을 돈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걸 잃는 거야. 옥자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를 없애려 했던 내 마음이 결국 너 자신을 무너뜨린 거다. 상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옥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일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상우일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는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미연은 울부짖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옥자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민이 할머니 곁으로 와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저 이제 엄마 편 안 들 거예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옥자는 손자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가슴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진짜 가족이라고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공포와 외로움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연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옥자는 그 과정이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집안은 비로소 고요해졌습니다. 미연이 사라진 자리는 공허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깔렸습니다. 옥자는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가스 냄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문이 잠길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게 빚은 옥자가 남편과 함께 모아두었던 비상 자금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잘못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다시 일어나는 건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란다. 태민은 더욱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을 하고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제일 멋지다고 말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옥자는 손자의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이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옥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돈이란 건 삶을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을 뿐 가족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진짜 재산은 서로 믿고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의 위험조차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옥자처럼 용기를 낸 한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바로 그런 순간에 서로를 붙잡아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은 늘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